강혜명 소프라노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희 4.3 이번 추념식에서 72주년 추념식에서 네. 강혜명 선생님을 봤어요. 네. 미리 준비가 돼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사실은 애국가를 부르는 걸로 항상 제가 애국가를 네. 불렀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제안을 초기에는 받았었는데 이제 이게 점점 규모를 축소하고 코로나 비상시국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유족 합창단, 그러니까 평합창단, 네. 예, 평합창단 분들하고 같이 애국가를 부르는 걸로 진행이 되다가 이 참석 인원을 좀 줄이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이번에는 영상으로 대체하고, 그래서 사실은, 원래 공연으로 됐던 프로그램이 영상으로 대체된 것들도 꽤 있어요. 시전 행사도 없어지고, 그래서 저한테 나중에는, 그럼 이번에는 그동안 애국가 부르셨으니까, 유족 홍보대사로서 그 대표성을 좀 가지고 사회를 봐주시는 건 어떨까요?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사회를 내가 볼 수 있을까 하는 망설임도 좀 나고 겁도 나고 그랬지만, 생각해보니까 저는 항상 라이브로 공연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라이브의 그런 어떤 보통의 그런 공연을 매일 하는 것보다는 이런 색다른 색다른 경험을 하는 것도 좀 괜찮겠다, 재미있겠다. 예, 사실 추념식에 재미있겠다라는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곳에 제가 그렇죠. 이제 네. 새로운 일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해봤어요. 근데 뭐 괜찮으셨나요? 그것보다는 어떤 느낌이 사실 있었냐면 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홍보대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홍보대사라는 단어가 뭔가를 알리는 역할을 자꾸 네. 해야 되는 건데 네. 4.3 같은 경우는 이제 알릴 때 흔히 알고 있는 홍보대사의 역할보다는 네. 굉장히 무거운 네. 짐을 하나 더 짊어지는 느낌하고 더 가깝다라고 저는 네,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느낌을.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저희도 추념식에서 선생님이 네. 계속 갖고 오셨기 때문에 네. 그런 느낌들을 전달할 수 있는 역할로는 또 제격이 아니었나 그렇게 하면서 지켜봤어요. 예, 이번에 그 사회를 보면서 예. 정말 저는 원래 외워서 무대에 쓰는 사람이잖아요. 뭐 그렇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오페라를 하면 그 현지 나라 말로 외워서 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제가 새로운 걸 알았어요. 역시 노래하는 게 그동안 했던 일을 하는 게 가장 쉬운 거고요. 부국장님도 많이 힘드시지 않으세요? 네, 지금 여기 자리 굉장히 많이 아니요. 너무 잘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사회라는 게 그런 또 추념식 국가 행사다 보니까 시시각각 컨디션이 변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대본도 정말 매 리허설마다 대본이 변하고 현장 당일날까지 새로운 대본이 나와서 사실은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저는 조금 더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런 현장에서 대본이 바뀌고 여러 가지 수정 사항이 있는 거에 대한 거를 제가 처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사실 추념식 때 제가 사회를 보면서 머릿속에 생각했던 건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걸리지 않고 또박또박 전체 내용이 이제 전달이 되고 방송을 통해서 거기 와 계신 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통령님도 계셨고 하지만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몰랐던 분들이 4.3을 알게 하고 그리고 또 방송으로밖에 추념식을 못 보시는 유족분들이 그래도 적어도 유족 홍보대사로서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그 모습을 좀 자랑스럽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실수만 하지 말자. 그리고 또박또박 하나하나의 의미를 전달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런 진심이나 이런 행사의 추념식의 그런 본의가 잘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네. 예, 사실 그런 마음들을 담은 그런 작업을 네. 사실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원래 정말 특별한 계획 하나가 있다라는 네.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사회 모시고 하신 작업들도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녹여내기 위한 경험이 아니었겠나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 맞습니다. 특별한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4.3 콘텐츠로는 처음으로 네. 오페라를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요. 네. 그 오페라 작품은 순리삼춘, 그러니까 현기영 선생님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오페라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번 오페라는 사실 저는 굉장히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작업 중에 하나예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2년 후면 데뷔 20주년인데요. 해외 데뷔 네. 20주년이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 더 좋은 극장에서 노래를 하고 조금 더 좋은 지휘자하고 연주하는 게 처음에는 꿈이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 꿈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악가로서 나의 그레이드를 높이고 더 화려한 경력을 쌓고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그거는 제 일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만 고향을 위한 그리고 고향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일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로 뭔가 좀 작품을 남겨보고 싶다. 예. 그런 생각을 계속 하던 중에 4.3 유가족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죠. 사실은 네. 그 전에 몰랐어요. 예, 그 전에 저희 부모님이나 할머니께서 말씀을 꺼내신 적이 없어서 모르고 있다가 이제 제가 4.3 유가족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전에는 그냥 어떻게 뭐 한 줄, 두 줄로 알던 역사일 뿐이었는데 예,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제가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유족회 활동을 하게 되고 예, 어떻게 보면 4.3 오페라를 항상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사람처럼 어느 순간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그 순위삼촌이라는 게 네. 저희들 문학사 안에서도 네. 4.3 문학, 그러니까 순위삼촌 전 그리고 후 뭐 저희들이 그렇게 구분할 만큼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네, 맞습니다. 이번에 오페라가 만약 만들어지면 이 오페라 자체도 음악사 안에 제주 4.3 음악의 어떤 영역 하나를 만드는 네. 그런 작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이번 오페라는요.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올해가 한국 창작 오페라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해요. 네. 예, 한국 창작 오페라가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그럼과 동시에 한국의 뭐 근현대사의 아픔을 가지고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오페라화된 컨텐츠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올려진다는 거는 저는 그동안 사실 그런 유래를 찾기가 힘들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일이 발생했던 그 도시와 그 지방에서는 그런 오페라를 만들고 그거를 공연하는 예가 있었지만 이 오페라를 가지고 정말 중앙에 와서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문화예술 공간에서 크게 이렇게 공연을 하는 예는 그동안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거에도 참 의미가 있고 또 더욱이 한국 창작 오페라의 70주년이 되는 해에 이런 공연을 하게 돼서 저는 굉장히 성악가로서 그리고 제주도민으로서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순이삼촌이란 작품 저희들 네. 보면 알겠지만 그 순이삼촌이 갖고 있는 아픔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안으로 아파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던가 역사적인 사실 녹여내는 작업들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연출까지도 다 맡으셔서 네. 주인공 연출까지 다 맡으시고 있어서 그런 감정선을 좀 한편으로는 객관적으로 봐야 됐고 한편으로는 감정이입해서 봐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객관화하는 게 정말 힘든 작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2년 전에 여순 사건 오페라도 네네.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하고는 정말 어떻게 보면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아픔을 얘기하고 있지만 참 작업 자체가 참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일단 순이삼촌이라는 작품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이삼촌 전과 후로 4.3 문학이 나뉘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작품이고 서울에서 제가 작년에 어떤 뭐 신문사 기자분하고 제가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순이삼촌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순이삼촌의 그 무게를 감당해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희들도 많이 그 걱정 했거든요. 네. 저한테 그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다행으로 사실 4.3 관련된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종교와 관계없이 4.3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영령님들이 도우신다는 네, 말씀을 네. 참 많이 하시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순이삼촌을 제가 오페라로 이제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현기영 작가님을 찾아뵈었고 네.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그분께 이제 허락을 받으면서 저한테 제주도에 어차피 이 작품을 오페라로 하려면 대본이 필요할 테니 네. 대본으로 옮기는 과정을 같이 해줄 분을 한 분 소개를 시켜주시겠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받았는데 그분이 바로 김수열 네.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두 분께 감사드리는 게 이 순이삼촌이라는 어마어마한 산을 감히 제가 이렇게 껴안을 수 없는 크기의 그 산을 김수열 선생님께서 제 앞으로 가져다 주셨어요.
전 그게 굉장히 네. 기대가 돼요. 예전에 김수현 선생님이 네. 그 사삼시를 발표하실 때, 그 네. 음악으로 만드는 걸 발표하실 때, 제가 그 소개를 했었는데, 그러셨어요. 네,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삼이라는 게 꼭 뭐 아프고 슬프고 힘들었던 그런 것들만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뭐 요즘 대학생들이 많이 하듯이, 젊은 친구들이 네. 많이 하듯이, 각자 자기가 가장 잘하는 방법으로 표현하고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요. 근데 그걸 좀 잘할 수 있게 또 사삼을 잘하는 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김수현 선생님도 뭐 사삼 관련해서는 작품을 계속 하셨고, 네. 많이 지켜보셨고, 느끼셨던 분이셔서 어떻게 보면 또 잘 맞춰서 이제 저희 다들 걱정했던 게 손이 삼촌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그 심리적인 네. 부분이 많이 어렵거든요. 사삼을 그렇죠. 알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왜냐면 그 순이 삼촌을 바라보는 화자 역시도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네. 그 순이 삼촌 왜 그래에서부터 아 그랬구나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어떻게 보면 더 서로 대화를 하면서 또 네.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김수열 선생님 안 계셨다면, 김수열 작가님이 안 계셨다면 이 오페라가 이렇게 진척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선생님께서 대본 작업을 해주신 다음에 저한테 그걸 보내주셨고, 저는 이제 그 연극화되어 있는 그 대본을 오페라화 바꾸는 각본 작업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서도 선생님하고 계속 통화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는 건 어떨까요? 계속 그런 상의를 하고 사실은 제가 많은 가르침도 얻었고요. 네. 그래서 이 순이 삼촌이라는 작품은 오페라를 만들자고 생각을 했었었고 이거를 제가 추진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죠. 양존희 사장님, 그리고 시장님, 고유건 시장님. 그리고 그 두 분의 노력이 없었으면 절대 오페라화 되지 못했겠지만 그 이후에 김수열 작가님, 그리고 강유배 화백님, 네. 그리고 강정효 작가님, 그리고 저희 협력 연출을 와주시는 이상용 선생님, 네. 그 분들을 비롯한 뭐 작곡가 선생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분이 제일 고생하시는 분이고,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이미 사삼에 대한 그리고 사삼에 대해서 이미 다른 분들에게 구태여 내가 이 사삼에 관련된 일을 합니다. 콘텐츠를 만듭니다라는 걸 얘기할 필요 없는 기라성 같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심으로써 제가 부족한, 제가 갖고 있지 못한 점, 제가 바라보지 못한 점, 그리고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점을 많은 분들께 가르침을 받으면서 가고 있어요. 예. 사실 사삼이 그렇잖아요. 저희 70주년 되던 해에 드디어 사삼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라는 네, 것을 전국에 알렸고 전 세계에 알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 역사라는 게 어느 한순간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누구 한 사람이 만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이번 작업 역시도 사삼이라는 저희가 시작점이 있었고 이제 순이 삼촌 오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하나의 역사가 네.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진행되지 않았을까. 예. 그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궁금한 게 네. 저희 언제 만나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오페라는 사실 4월 24일 날 네. 저희가 이제 갈라 콘서트를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 아시다시피 코로나 비상시국으로 그게 6월 달로 지금 네. 연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오페라, 본 네. 공연은 9월 25일과 26일 네. 제주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하고 네. 그리고 10월 14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작년에 라트라비아타 네. 공연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페라가 이런 맛이구나 하고 하셨어요. 제주에서는 오페라를 만나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서 네, 이렇게 네. 전막을 다 보는 그런 네. 기회들이 많지 않아서 근데 순이 삼촌에서는 그래도 이것만은 알고 보면 좋겠다. 저희들한테 하나 이렇게 코칭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요, 이 순이 삼촌이란 작품 자체가 워낙에 대단한 작품이고 그 작품에 어떻게 다르게 재해석하고 이 손을 댄다는 이 작업 자체가 굉장히 그 누구도 선뜻할 수 없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혹시 아직까지 순이 삼촌을 안 읽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오페라 전에 꼭 그 원작을 읽고 오시기를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는 지금까지 순이 삼촌을 제가 센 바로는 한 20번 정도 읽었거든요. 계속 이게 짧은 기간 안에 그렇죠. 네. 계속 읽었었는데 읽을 때마다 달라요. 네. 꼭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림을 좋아하는 분들은 보면 처음 봤을 때 그 모습을 봤다가
볼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색깔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그림을 그렇죠. 보는 네. 재미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작품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발견하고 또 내가 그 전에 감동받지 못했던 부분에 제가 터칭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순이 삼촌에 대한 책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아직까지 사람을 모르시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오페라라는 콘텐츠의 매력을 갖고 이 작품을 보러 오신다면 그래도 사삼에 대한 약간의 그런 사전 조사를 조금 공부를 조금 하시고 오면 오페라를 보시는데 조금 더 재미를 느끼시지 않을까. 사실 저는 이게 아무리 슬픈 비극의 역사고 그 슬픈 비극을 얘기하면서 감동을 줘야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콘텐츠의 기본은 재미라고 생각해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그렇죠. 예, 네. 내가 뭐 감동을 받고 이게 비극이고 희극이고를 떠나서 그 모든 게 콘텐츠 안에 재미로 안에 재미라는 그 큰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곡해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사삼 오페라를 재미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재미가 중점이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콘텐츠로서의 매력이 이건 너무 슬퍼 하지만 이 너무 슬픈 것도 콘텐츠의 매력으로서는 어떻게 큰 의미로 재미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오페라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참 어떻게 보면 불친절한 장르예요. 네, 저도 인정해요. 불친절한 장르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야기에만 중점 둘 수 그렇죠. 없고 그리고 음악에만 중점 둘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둘을 잘 조합하는 과정에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음악으로 대신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오페라를 하다 보면 작년에 마리아 스투아르다도 했었고 뭐 안나 볼레나 시대가 배경이 되는 오페라를 할 때, 시대가 배경이 되는 오페라를 할 때 보면 이 인물을 어떻게 하면 이 오페라를 저는 그런 질문을 받죠. 이 오페라를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감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역사 공부를 조금 하고 오시면 제가 왜 그 얘기를 여쭤봤냐면 작년에 라트라비아타를 볼 때 저는 2번을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2번 다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네. 많이 힘들었어요. 작품이 뭔지는 보고 갔는데 미리 사전 공부도 하고 나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공부하고 오니까 이 정도구나. 아까 그 재미 얘기하셔서 이 재미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웃고 흥미로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오페라를 통해서 얻고 싶은 무언가의 감정의 재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오늘부터 공부를 좀 해야겠어요. 내가 순이 삼촌 안에서 느꼈던 게 무엇이었을까. 저는 처음에는 아까 순이 삼촌이라는 인물을 계속 따라가 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악이라든가 어떻게 차마 아까 제때 듣지 못했던 대사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힘이라던가 그런 걸 하나 또 생각해서 그걸 보면 그것도 오페라를 감상하는 법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작 오페라에 뭐 나는 아리아가 어땠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조금 공연 때는 제가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못 드리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순이 삼촌이 그 소설을 보면 소설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담백하게 그리고 깊게 한자 한자를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순이 삼촌의 무게라는 거를 이걸 여러 번 읽어보면서 알게 됐거든요. 이 작가 황기영 선생님께서 쓰신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이런 무게감이 있구나. 이래서 이 무게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 이제야 그때야 사실은 실감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한 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고 읽을 때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그랬는데 읽어볼수록 그 한자 한자의 무게감이 정말 오더라고요. 근데 오페라라는 작업은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예를 들어서 그 옴팡밭에서 모두 다 죽었을 때 순이 삼촌이 혼자 살아남잖아요. 힘신한 몸으로 혼자 살아남는데 그 자체의 사건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충격적인 장면으로 이제 이걸 오페라로 저는 보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읽었던 그 이미지를 우리는 실제로 보여주면서 이 장면 하나를 이 상황에 이 상황 하나를 더 확대시키는 거죠. 극화하는 거죠. 그런 작업이 저희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거 제작자 측에서 별로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각본 제가 썼으니까요. 제가 스포를 드리면
온팡밭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나와요.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순이 삼촌이 시체 더미에서 혼자 살아나죠. 그때 무용단들이 나와요. 근데 그 무용단들이 이미 그 시체 안에서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기운이 이미 그 온팡밭에 깃들어 있던 거죠. 예. 그래서 순이 삼촌이 살아나왔을 때 이게 무슨 일인지 인지하지 못할 시점에서부터 무언가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꿈틀거리면서 나와서 이 최후 한 사람의 목숨까지 가져가려고 노력해요. 예. 그 가져가려는 그 노력과 순이 삼촌이 본능적으로 안 딸려가려는, 예, 안 딸려가려고 그 사람들이 그 죽음의 사자들이 이끄는 대로 그 손길을 거부하는 그 과정에 아이를 지키고 자신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 순이 삼촌이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장면, 이런 일이 있었다고만 서술이 돼 있지 구체적으로 서술돼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심정에 저희가 감정을 이입을 해서 이것을 관객분들에게 전달을 할 때 이 상황을 같이 느끼게끔 해주는 게 극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장면을 넣었어요.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구현이 되기까지 계속 지금 무대 쪽이랑 예, 제가 의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실제 이 피가 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너분숭이의 순이 삼촌 기념비, 문학비 있는 곳에 가면 바닥이 빨갛게 돼 있잖아요. 그게 그때 그 피를 형상화한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때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그때의 순이 삼촌이 느꼈던 공포 그것을 실제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너무 충격적이어서 구태여 이 장면을 들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럴 정도의 큰 사건이었잖아요. 한 여자의 인생에서. 그렇죠. 예. 그 순이 삼촌이 이념적인 어떤 게 있었겠어요. 뭐 누구한테 반대를 해서 끌려갔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 그냥 그 시기에 그 마을에 살던 사람일 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앞에 닥친 엄청난 비극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것부터가 저는 4.3 희생자분들과 그리고 유족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첫 스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장면에 가장 지금 심혈을 쏟고 있어요. 예. 19금이 되더라도 꼭 그 장면이 좀 구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노력하겠습니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전해야 노력하겠습니다.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네. 또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고 공유하고 싶은 감정이 어떤 거라는 것이 아마 그 장면에 그 부분에서 아마 집중돼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공연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3, 4, 5 모여서 그의 것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는 저도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저희들 그 쭉 손이 삼촌 얘기만 해서 그러긴 한데 아까 저희들 사전에 잠깐 얘기할 때 20살 이후에 이렇게 오래 제주에 있어 본 적이 맞습니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소프라노 강혜명으로 원래 또 앞으로 계획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계획하고 계신가요? 올해는 우선 상반기에 해외 공연이 있었던 거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다 이제 캔슬이 됐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순이 삼촌 오페라에 제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건 개인적으로는 뭐 좋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스케줄이 일단 6월 달에 순이 삼촌 갈라를 하고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예술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창작 오페라 공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9월 초에 이제 또 나비부인 공연이 있어요. 예술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그 공연이 있고요. 네. 9월 25일날, 26일날 순이 삼촌 오페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쪽에 사실 원래는 모든 스케줄을 제가 해외도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타이트하게 지난번처럼 잡지 않았던 게 원래는 모든 컨디션을 순위로 맞추고 싶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9월 달에 그 제안이 왔을 때 제가 나비는 사실 제가 우리나라에서 뭐 몇 번째 안에 들게 많이 한 작품이에요. 성악가들 중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작품 때문에 그 작품을 못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초기에 말씀을 드렸더니 단 측에서 강혜명 선생님은 그러면
공연하기 한 뭐 얼마 전에 이미 많이 하셨으니까 그때 오셔서 합류만 해주셔도 좋겠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스케줄을 보니까 그 시기가 제가 항상 프랑스의 콩쿨, 국제 콩쿨 심사를 네. 가는 그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를 가려고 제가 일단은 또 비워놨던 비워두는, 네. 스케줄이어서 그럼 이때 그 리허설을 참석을 하면 되겠다. 제가 조절을 해가지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진행이 돼서 일단 9월 초에 오페라를 하고요. 그리고 9월 25, 26일 날 또 25일 날 제가 첫 공을 하거든요. 오페라 하고 그리고 10월 14일 날 서울에서 오페라 공연하고 11월 달 초에 카르멘, 11월 말에 에르나니. 제가 네. 소프라노 강혜명을 물어볼 게 아니고 그냥 강혜명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강혜명으로서의 그 계획을 여쭤보는 게 더 나을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소프라노 오늘만- 빼고는 네. 다른 계획이 없으세요? 다른 게 없어요. 아직까지 다른 걸 소프라노 이외에 다른 걸 생각한다면 사삼 홍보대사로서, 경보대사로서 어떻게 이거를 좀 사람들에게 좀 더 이렇게 저로 인해서 제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게 이 사삼이라는 게 이념간의 논쟁으로만 치지 않고 어떻게 이 진실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방법론을 굉장히 요즘은 부쩍 더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원래 스케줄이 이제 11월 말까지 그렇게 돼 있고 12월은 아마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아직까지는 지금 협의 중인데요. 또 민스크를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원래 못했던 해외 연주가 한 5개월 정도에 잡혀 있어요. 네. 사실 뭐 순이 삼촌도 원래 하고 나면 계속 뭐 갈라든 그렇죠. 네, 네. 뭐 온전한 무대든 또 네. 지속적으로 또 선생님이 다른 이제 그럼요. 그럼요. 음악인들하고 같이 그럼요.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것도 이번에 기대를 순이 해봅니다. 예. 삼촌이 사실 첫 번째 팀은 이제 A팀. 저희는 사실 그게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죠. A, B, C 뭐 뭐 이렇게 다, 예. 불러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첫 공팀은 서울에서 우리나라 대표하시는 분들을 제가 모셨고 그리고 두 번째 공연은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있는 성악가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기 위해서 주역들도 그분들하고 같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역에 있는 소프라노나 뭐 다른 선생님들한테 이 역을 제안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참여를 못 하셔서 지역 인재를 못 구할 경우에 서울에서 다시 그분들을 모시고 한 그런 팀을 짰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궁극적으로 이 공연은 상설 공연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주도에서 4월이면 볼 수 있는 공연이 돼야 하고요. 뭐 모르시는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 매번 한다고 같은 사람이 본 사람이 또 보고 하겠냐. 근데 좋으면 본 사람이 또 보고 하셔도 좋고요. 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좋으시면 정말 공연이 우리가 좋았다는 평을 받으면 안 보셨던 분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죠. 제주도를 찾는 분들이 저는 공연을 보러 오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의미에서 상설 공연이 돼야 하고 그리고 더욱 더 멀리 내다본다면 저는 해외 공연도 이걸 가지고 가서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누는 와중에 4.3 재단, 평화재단 쪽에서도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겠다 생각하셔서 사실 지금 해외 공연을 어떻게 내년에 어느 쪽으로 우리가 갈 수 있을까 하고 지금 이미 재단 쪽에서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이미 작업을 시작하셨고 재단에서 네. 먼저 말씀하시면 싫어하시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이 사장님이 먼저 말씀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 사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저에게 전화가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저 반드시 해야 되는 반드시 걸로. 해야 네.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해외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지방에 가서 공연하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항상 아쉬웠던 게 왜 제주도의 컨텐츠를 밖으로 가져갈 때 왜 제주도에서만 하든지 아니면 서울에서 공연한 예도 별로 없지만 사실 왜 서울에 조금 더 극장으로 공신력이 있는 곳에서 공연하지 못할까? 전 그게 굉장히 항상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는 지금 보면 아트센터라든가 아니면 뭐 문예회관 사실 공연장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초이스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극장의 그레이드보다 사실은 공연하는 그 컨텐츠의 그레이드를 쫓아서 많이 가는데
사실은 서울도 그렇고 제가 공연하는 유럽도 그렇고 극장 자체 내로 이미 그레이드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극장에서 누구와 공연했는지가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서울의 다른 데도 이렇게 뭐 극장으로 따지면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곳이 있겠지만 그래도 제주도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뭘 만들고 공연을 하자 한다면 조금 더 우리의 퀄리티를 우리 스스로 조금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다른 지방 사람이라든가 이 문제에 관심이 없던, 이 이야기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저 작품을 가지고 저기다 올리겠다는 얘기는 굉장히 자신있다는 얘기인데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작업이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순이 삼촌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하나의 좋은 예가 되어서 제주도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모든 컨텐츠들이 그리고 외부로 나가고자 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분들이 한테 하나의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컨텐츠를 가지고 외부나 아니면 서울 가서 공연을 하고 싶다고 해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예, 그쵸. 많은 네. 시도가 필요한데 한번 저희가 그래도 가서 그 공연을 하는데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조금 용기를 받으시고 이게 좋은 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사실 저희 제주도가 문화예술의 섬 그리고 이제 문화도시 서귀포 문화도시 이제 제주시도 문화도시로 이제 발돋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계신데 그 안에 늘 말하는 인프라라는 것 아까 순이 삼촌 오페라 순이 삼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화 할인율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해야 되는 그렇죠. 이게 무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고 강조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공부를 그리고 또 무대에 올리고 다른 지역이나 다른 뭐 해외 무대에 가서 올릴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레이드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 좋은 숙제를 하나 주는 그런 순이 삼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말 명확하게 못 들었던 것 같은 요점은 외부로 나가서 공연을 하는데 의의를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외부에 나가서 공연을 하는데 의의를 갖지 말고 한번 나갈 때 정말 제대로 된 콘텐츠를 갖고 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나가서 그 공연을 할 때 이게 그 이후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도민사회 궁극적으로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이 콘텐츠가 쓰임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그냥 외부에 가서 공연을 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공연을 했다 해서 끝나고 그 다음에 에필로그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 에필로그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번 순이 삼촌이 아직 공연이 올려지지 않았지만 그 에필로그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지금 여기에 와서 같이 공연을 작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첫 번째 그 첫술의 배가 부르지 않는다면 조금 더 저희가 노력해서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겠지만 일단 처음 시도 자체가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만드시는 분들이 제주도에서 한번 공연하는 거 거기에 멈추지 않고 뭐 외국 가서 아니면 어디 가서 공연을 하고 싶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 이걸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제주도민과 제주도에 도움이 되는 문화 콘텐츠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하면 앞으로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저 자신 스스로에게도 하는 얘기였습니다. 제주 4.3이라는 게 저희들 늘 얘기를 하지만 제주를 살게 하는 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픈 역사였지만 역사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있는 거고요. 4.3이라는 아픔 이후에 제주 사람들이 살아난 힘의 배경 역시도 4.3이라는 저희들이 아픔 딛고 일어났던 그런 힘이 있어요. 맞아요. 봉자님 제가 이번 오페라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스토리, 제주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의 컨텐츠와 그리고 역사적인 그런 비극의 역사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히스토리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드는 것도 순이 삼촌이라는 거는 북촌에서 일어났던 4.3 때 하룻밤에 사람이 학살당한 걸로는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이때
이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게 하나의 비극의 역사가 된 이야기를 오페라라는 장르로 이 현재의 역사를 우리가 또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게 역사가 됐던 제주도에 대표한 다른 컨텐츠가 되었던 그 컨텐츠를 문화예술 사업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더 신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네.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물론 저도 굉장히 부족해요. 저도 부족하고 아직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저는 이제 공연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어떤 하나의 콘텐츠에 접근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진중하고 그렇게 무게감 있게 다가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오늘 긴 시간 정말 많이 아니 말씀해 제가 주셔서, 너무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좀 저도 편하게, 굉장히 편하게 말씀을 나누긴 편하게 얘기하는 했는데 그런 자리인데. 예, 되게 편하게 말씀을 나누긴 했는데 오페라 순이 삼추는 요즘 사실은 제가 밤에 계속 어떻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순이 삼촌이 느꼈던 슬픔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요. 제가 연극, 그러니까 뭐 연출이기도 하고 각본도 제가 썼고 어떤 곡은 편곡 작업에도 제가 같이 관여를 했지만 이 순이 삼촌이란 오페라가 정말 제주도의 시대적인 아픔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그마한 바람이 있다면 4.3 희생자 영령님들의 넋을 위로하고 또 유가족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리고 제주도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경 관광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모두 꿈꾸는 정말 그런 동북아 세계 평화 도시로서의 가치를 재조명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강혜명 선생님 모시고 이제 저희들 순이 삼촌, 오페라 순이 삼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4.3 72주년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추념식도 축소가 됐고요.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못해서 4.3 계기교육이나 저희들 4.3을 알릴 수 있는 평화 기행이나 이런 작업들도 다 줄어들었어요. 네. 원래는 강독회를 한다는 얘기도 많이 못 들어서 많이 서운한데 아까 강혜명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토리를 히스토리로 만드는 그런 작업 그거는 오페라 하는 누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오페라를 만들어내는 모두와 지켜보면서 박수를 치는 도민들과 그리고 그 순이 삼촌에 대한 생각들을 모아주는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오늘 그런 얘기들 나눠봤고요. 저는 바람이 있다면 4월에 순이 삼촌 때문에 제주로 오는 항공권 구하기 힘들어졌다라는 얘기를 꼭 듣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